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옛날 뉴스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사람 상지대학교 이정우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교수님은 비대면 수업하고 계시잖아요. 예. 위드 코로나가 되면 다시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 예. 그러면 최근 1년 반은 수업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는 뭐 교수님이 걱정되는 게 아니고 학생들. 예. 예. 저도 학생들이 더 걱정됩니다. 예. 작년에 입학한 친구들은 2년을 학교 캠퍼스 제대로 못 다녀보고 2년이 흐른 거잖아요. 4년 네, 대학생활 네. 중에. 그럼 전문학교 학생들은 또 어떨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러게요. 예, 좀 20대 시절에 그래도 캠퍼스의 낭만 뭐 아,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을 한참 즐길 수 그럼요. 있는 시기를 좀 놓쳐버렸다는 생각에 저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요즘도 4, 5월 날씨 좋으면 뭐 캠퍼스 잔디 위에서 막걸리 마시고 그렇게 합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그러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아하.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엔 비수도권에 있고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 가는군요. 네, 집에 가기가 좀 급하고 뭐 강남역 일대나 거기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서 거기서 술을 많이 거기서 먹더라고요. 먹고 하니까. 예. 그런데 그 수도권 학생들이 학교에 상지대 다니면서 거기서 좀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팔아줘야 지역 경제도 살아날 텐데.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저희 상지대학교가 있는 곳이 우산동이라는 곳인데 원래는 터미널이 있다가 그 터미널이 옮기면서 약간 좀 원도심화됐던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에 상지대학교와 함께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 걸로 선정이 돼가지고 좀 한번 야심차게 이제 상지대학교와 우산동 이제 지역 주민들이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벚꽃 피는 순서로 지방대학교가 네. 망할 것이다. 뭐 그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네. 상지대학교도 그 어떻게 입학 정원 모집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전에 있었던 국가 재정 지원 관련돼 가지고 탈락한 것 때문에도 영향이 좀 큰 것 같고, 근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그 재정 지원을 이전에도 못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학교가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학과도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걸 좀 극복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 문제도 이게 상당히 큰데 대학교도 사실은 거기에 같이 녹아 들어가서 예, 걱정돼서 대학이 하나 없어지는 게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질문을 드려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최근에 아까 원희룡 후보하고도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과 이제 은밀한 부위의 침이 한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온 김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어떤 식으로 분출되었는지 특히나 종교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분출이 되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뭐 종교, 토속 신앙도 종교로 치면 예.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 유감스러운 게 예. 윤석열 후보가 좀 당당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주변도 좀 없고 그리고 좀 많이 긴장을 하다 보니 좀 손바닥에 왕자를 쓰면은 그리고 은밀한 부위에 침을 맞으면 말이 좀 더 잘 풀린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까지라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차라리 좀 아이고 그러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게 미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동현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예전에 이제 남아선원 사상이 강했던 시절에 여자들 원래 몰래 속옷 훔쳐가지고 아들 난 집에 속옷 훔쳐가지고 입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가 안 될 때는 어디 집을 옮기고 싶은데 이사가 안 될 때 가위를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든지 예. 콧뚜레를 뭐 집에 매달아 놓는다든지 이런 일들 많았거든요. 예. 이게 뭐 일종의 비방이라고 예. 해서 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 자체를 자꾸 미신이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예. 조금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일반 국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자, 다만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왕자든 학문침이든 본인은 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네. 예. 일단 뭐 후보 측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예, 예. 신뢰하는 차원에서 제가 예.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안 하셨다니까 뭐 안 한다, 예, 예. 안 했다고 믿어야죠. 예. 뭐 근데 예전에는 뭐 대통령 후보들의 조상들의 묘를 어디다가 썼느냐 뭐 네. 이런 것 가지고도 그렇죠. 화제가 많이 예. 됐었잖아요. 풍수지리적 입장에서 이 지역에 묘를 쓰면은 대통령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조상들의 묘를 이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그랬던 했죠.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동네는 대통령이 나오는 동네다라고 해서 어떤 특정 지역의 집이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몇 대째 배출됐다는 이유로 이 집에 꼭 전세를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상당히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부터 살펴볼까요? 예, 제가 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면은 일단은 명칭에 좀 집중된 사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종교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요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왕자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 왕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왕자라고 써 있는 것이 뭐 왕과 같이 높은 집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좀 민주공화국에선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예. 이 대통령이라는 명칭에 집중해서 일어난 사례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1919년에 이제 3.1운동도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됐고 그리고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임시정부에서도 사람을 파견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때 이승만 박사가 이 파리 강화회의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훨씬 김규식이나 그런 김규식 선생이 결국엔 파견을 갔는데 김규식 선생보다 외교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과 파리 강화회의에 이승만 박사가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파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승만이 당시에 총리로 임명이 됐다가 자신의 직제를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임시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예.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문서상에 프레지던트라는 대통령이라는 뜻의 프레지던트라는 용어를 계속 쓰죠. 자신은 총리인데 프레지던트리라고 계속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승만 박사의 소원이 그거라면은 그냥 그래 대통령제 합시다 하고 대통령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회영 신채호 선생 등이 이제 대통령 선임을 반대하고 이승만의 대통령 선임을 반대하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떠나는 일까지 있었죠. 예.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우리는 대통령제보다는 총리 혹은 뭐 총통 혹은 네. 주석 그렇죠. 이런 명칭을 썼었는데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고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마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예, 미국에서 공부한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이전에 왕족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살짝은 좀 뭔가 다른 무엇인가를 좀 더 강한 힘을 부여받은 명칭을 쓰고 싶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했습니다만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착한 예는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 지금 왕자 논란이 빗댄 거잖아요. 예. 대통령 이런 단어에 집착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다른 대통령이 있습니까? 예, 단어에 집착하는 사례. 이거는 좀 웃고 넘어갈 만한 얘기인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예. 통영중학교 재학 시절에 문 앞에다가 미래 대통령 김영삼, 뭐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걸어가지고 저기 자기 책상 앞에 붙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중학생 시절에는 1940년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조선을 통치하던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직제를 과연 그 어린 중학생이 알고 있었을까? 알았을 것이냐? 알았을 것이냐? 그게 그런 소문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뭐냐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얼마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냐? 예,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미화시켰다 뭐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예.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얘기 해보죠. 예, 이제 다음 얘기로 좀 종교하고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프닝이 일어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은 예. 노태우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있었을 때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이후 이제 후보 시절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굉장히 불교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1995년 11월 2일에 기독법률센터 변호사와 목사 7명이 10원짜리 주화에 도안이 바뀌었는데 이 10원짜리 주화 안에 불상이 조각돼 있다. 이거 전부 다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 이거 만약에 원상복구 시키지 않으면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를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꼭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인 노태우가 불교를 믿기 때문에 화폐의 주화의 안에 도안을 일부러 바꿨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입니까? 예, 그 내용은 결론적으로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렇겠죠. 예, 이게 이 다보탑이라는 다보탑을 도안으로 10원짜리 도안으로 삼았잖아요. 예. 근데 원래 다보탑 안에 사자상이 그 안에 다 조각이 돼 있었어요. 조각이 돼서 실물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일제강점기 때 도난을 당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 남아있는 사자상을 10원짜리 동전 도안이 바뀌면서 만들었을 뿐인데 이게 무슨 소문이 돌았느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무당을 찾아갔다. 그래서 무당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무당이 전 국민이 손에 불상을 쥐면은 대통령이 가능하다. 이랬다라는 소문이 돌았죠. 그래서 바꿨다? 10원짜리 동전을 궁여지책으로 바꿨다. 예.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죠. 근데 이게 실제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게 좀 보여주는 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종교와 종교 사이의 갈등, 얼마나 정치권에 더 가까워지려고 하느냐 혹은 정치에 얼마나 영향력을 차지하려고 하느냐를 놓고 벌인 경쟁 과정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얘기하니까 저도 하나 생각나는데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친이 전두환 씨가 어렸을 때 스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그 전두환 씨 모친을 보고 당신 튀어나온 앞니가 아들 앞길을 막고 있다. 예. 그래서 부직갱이로 생일발을 다 뽑아버렸다. 예, 뭐 이런 그런 소문이 있었죠. 이야기도 있는데 뭐 확인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아마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미화하려고 만들어낸 얘기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워낙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거기 청와대 안에 불상이 하나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불상을 없앴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게 사적으로 지정돼 있었으니까 이것이 지금 있다라고 보여주는 해프닝도 있었고 또 재밌는 게 김영삼 대통령 때 굉장히 많은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청와대에 벼락이 한번 쳤다고 해요. 근데 이게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벼락을 내린 거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아니 부처님은 자비의 상징인데 뭐 벼락을 내립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만큼 종교 편향 논란이라든지 특정 종교에 근데 실제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불교에 그렇게 편향적이지도 않았거든요. 아니 종교에 편향적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비판받았죠. 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도 뭐 서울을 바치겠다. 뭐라 그랬냐면요. 공직자들이 나를 보면서 장로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손가락질을 받기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서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렵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개인기 하셨습니까 지금? 예, 약간의 개인기였습니다. 다양한 거 보여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하고 함께 하면서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뭐 취임식 때부터 뭐 오방색이라든가 문제 좀 많았죠. 그렇죠. 오방색 뭐 복주머니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냉정하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정에 개입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지 무슨 종교적인 얘기들은 약간 좀 곁다리로 다루어지면서 좀 뭐랄까 너무 좀 가십거리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 있어왔던 종교 관련 또 무속신앙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 정리하면서 추천할 만한 고사성 하나 해주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해졌던 비판 중에 윤석열 후보? 윤석열 네.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에게 가해졌던 비판 중에 유튜브 볼 시간에 정책 연구 더 하시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있었어요. 예. 저는 오늘의 고사성으로 진인사 대천명을 가져왔습니다. 예. 뭐 사람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천명을 기다리는데 사람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에 좀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 이전 거를 열심히 했다면은 그것마저도 애교로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저도 이 진인사 대천명 고사성어를 새기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청취율을 많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3% 정도 만들어주셔서 YTN 라디오 새로운 역사를 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제가 안 하던 개인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종호 박사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